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 국제상무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39페이지의 해상손해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 전손과 분손 이렇게 배웠죠. 전손은 전체가 손해난 거고, 분손은 일부분이 손해난 거다. 다음은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협회 적화 약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협회 적화 약관이라는 것은 이제 ICC라고 하는데요. 여기 설명 프레젠테이션 보시면 런던 보험자 협회가 1912년에 해상 적화 보험의 보상 범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험 계약에 주로 사용되는 약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거래하고 관련해서 이 보험에 관한 약관 정해놓은 거죠. 보험사가 이렇게 뭐 지급할 것이다, 이런 위험이 있었을 때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적어놓은 걸 이제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회 적화 약관을 통해서 무역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약관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 회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약속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삼성생명, 한화보험, 뭐 신한생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은 보면 이 자동차 사고나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보험을 이제 주로 들죠. 아니면 암보험, 뭐 아니면은 뭐 그 신체가 뭐 이렇게 다쳤을 때 드는 상해보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이 각 회사마다 다 보험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보험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관에 정해 놨더라도 이 보험을 든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소송을 걸면 됩니다. 소송을 걸었을 때 이 보험사에서 약관을 만들 때는 당연히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약관을 만들겠죠. 그 보험을 든 사람이 이기면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들은 약관을 자기 위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송에 가면 이런 회사들은 우리 약관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약관보다 우선하는 게 뭐 상업에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다 보면 아무리 회사 약관에 그렇게 적어 있어도 너희 회사가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소송이 이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이 소송에 가면 지니까 회사가 약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소송하는 사람이 뭐 약관을 바꾸면 그걸로 인해서 더 이제 우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 그 상태로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소송을 걸 거고, 아닌 사람은 회사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회사는 약관을 만약에 바꾸면 10명이면 10명한테 다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안 바꾸면 소송을 간 한 3, 4명한테만 돈을 물어주니까 나머지 소송을 걸지 않은 5, 6명한테는 돈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약관이라는 거는 회사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협회 적화 약관은 그래서 수출입과 관련된 이런 거와 관련된 약관이 적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오른쪽에 보면 이제 면책 위험이라는 부분하고 위부라는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을 상세하게 배우지 않아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하나 배우지는 않아서 조금 말이 힘들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는 지금 면책 위험부터 나와 있죠. 면책 위험은 뭐냐면 책임을 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보험사에서 그런 것들을 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면책위험은 뭐가 있냐? 해상사고 시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제 예시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화물이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화물이 기본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럴 때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보험 자체가 아니라 이 항해를 떠나야 되는데 한 며칠간 떠나지 않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을 실었는데 한 3일이 그냥 부대에서 지나버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농산물이 썩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쟁 및 동맹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 그러니까 보험에 들고서 이제 가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뭐 폭탄이 떨어져서 배가 폭삭 터졌거나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이 보험에도 뭐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험에는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약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했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면책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부라고 나왔는데 위부를 이제 읽어보면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에는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만 해놨는데 쭉 읽어보면 해상보험의 피보험자가, 자, 피보험자라는 말은 그 보험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그러니까 어떤 그 보험을 드는 물건이 있겠죠. 이 전손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 고장 난 건지 안 고장 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일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렵죠.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이제 수출입과 관련된 물건이지만 이제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합시다. 오토바이는 이제 타는 한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동차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오토바이로 할게요. 오토바이를 누가 샀어요. 이제 100만 원을 주고 중고 오토바이 이제 배달하는 오토바이 시티 뭐 이런 오토바이를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보험도 이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왔고 앞바퀴가 다 부셔지고 핸들도 부셔지고 뒤쪽만 남았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험사에다가 나 이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물어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사가 보니까 안장부터 뒤쪽까지는 멀쩡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야, 너 앞 바퀴하고 핸들만 부셔졌으니까 내가 50만 원만 물어줄게.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은 그 50만 원으로 앞바퀴를 고쳐서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고치는 곳에 갔더니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오토바이 보험을 들었던 사람은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나기 전으로 돌리는데도 벌써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어, 자기 근데 이 오토바이는 원래 100만 원짜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 차라리 100만 원을 다 받고 오토바이를 없애는 게 낫지. 그 50만 원을 받아서 이걸 다시 고쳐서 타려면 100만 원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다가 이 오토바이 가격이 원래 100만 원인데 네가 50만 원을 나에게 물어주면 나는 이거를 고쳐서 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망가진 거라고 하고 나에게 1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보험사에서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럼 오토바이 그거 다 내놔. 내가 100만 원 그냥 다 물어줄게 하고 100만 원을 다 주고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가져가면 이 회사는 어떻게 가냐? 일반인이 공업사에 가서 이걸 고치려고 하면 100만 원이 들지만
이런 이제 보험회사는 이런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저렴하게 고칠 수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런데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30만 원에 고쳐줄게요 해서 오토바이를 30만 원에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험사는 다 고친 걸 다시 중고로 100만 원이나 80만 원에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돈을 다시 이렇게 회수하는 거죠. 그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그냥 100만 원 다 받고 오토바이를 갖다 주고, 이 보험회사는 그거를 고쳐서 팔아서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다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요런 내용을 위부라고 합니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동차도 많이 부셔지면 고치는 값이 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다가 차를 다 넘겨버리고 이 차량 가격만큼만 돈을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의 의무 이렇게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보험 금액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 보험은 보험 금액이라는 말도 있고 보험 가액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말도 있고. 자, 이 보험 금액은 보험자는 뭐냐면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계약을 한 사람. 자, 보통은 이제 계약한 사람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받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죠. 예,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다른 경우도 있으면, 다른 경우는 내가 아들 거 대신에 계약을 해준 다음에 돈은 아들이 받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하여튼, 이 보험회사가 계약상 돈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보상 최고 한도액,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내야 되는, 보험회사가 물어내야 되는 최고로 높은 금액을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보험을 우리가 들어서 일반인이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돈을 보험액이라고, 그냥 보험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물어주는 돈, 이거를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게 좀 다른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은 보험 계약의 의무가 있는데 보험 계약자가 있고 가격 조건, 이거 뭐 CIF, CIP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조금 배웠으니까 알겠죠. 인커텀스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보험 가입 의무 여부입니다. 자, 이게 보험 계약자는 수출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CIF하고 CIP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자동차 사면 책임보험이라는 걸 무조건 다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들은 사람 중에 원하면 종합보험이라는 걸 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CIF하고 CIP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DAP나 DPU, DDP, 이거는 수출업자 입장에서 수출업자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같은 거죠.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위험이 생길 것 같다, 이랬을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내가 물건을 사는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XW나 FCA, CPT, FAS, FOB, CFR 요 가격 조건은 의무는 없지만 매수인의 자신을 위하여 이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운 걸로 하고요. 나중에 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마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보험에 대해서 학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